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내용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과 그리고 지금 시장 현황에 대한 판단, 이 두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사실상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 거의 유명무실게끔 만들겠다.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는 반대급부로서 이런 조건들, 전월세에 대한 뭐 상한 5% 인상액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약갱신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반대급부로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택들을 임대 놓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월세,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세금 혜택도 못 받는 임대사업자, 이런 부분과 거의 동일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집인 거 하나만 실거주다.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다 혹은 투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를 하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돈의 논리로서 자산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매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는 일은 쉽게 풀리지 못할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쪼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뭐 경제부양책 혹은 주택정책 혹은 뭐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들, 모든 제도들은 어디에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 인구예요, 인구.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해버린다? 그러면 누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습니까? 또 출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인구에 대한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계속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임대인들을 묶게 되면 그들이 집을 안 사서 임차를 안 놓게 됐을 때 전세가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저는 돈줄 열었는데 규제로서 묶기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6.17 대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책에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급에 대한 문제예요. 최근에 발표됐었던 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하겠다. 뭐 좋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대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해서 점차 줄이겠다. 그래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올해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뭐 건보료 혜택이 없어지고, 내년 이후부터는 취등록세, 재산세, 또 내후년 연말부터는 양도세에 대한 장특공제 다 이제 축소되게끔 이미 발표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소급을 적용을 해가지고 종전에 등록했었던 분들께까지 세금 혜택을 뺏어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급에 대한 문제는 저는 반드시 헌법소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위에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의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절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법률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버리게 되면 정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급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 시장 현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상담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고점 갱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갱신한 지역들을 보시면 약 한 5억대에서 9억대 사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들이 비교적 싸더라는 거죠. 다른 고가 아파트 지역들 대비해서 비교적 싼 것처럼 보이고, 또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2, 3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서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주택들로 인해서 고점을 갱신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6.17 대책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약간 눈치 싸움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이외에 고가주택 지역들, 강남이라던가 마포라던가 용산 같은 지역들은 사실 고점을 갱신을 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고점 갱신했다라고 뉴스에서 막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것들은 그 전에 거래가 없었던 데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2000세대 이상급의 대형 단지들 위주로 해서 실거래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마포라던가 강남 용산 같은 데들은 고점은 넘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10% 15% 빠졌던 지점에서 다시 고점 회복을 한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 변동성 장세 구간 속에 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 재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초까지 거래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집주인들이 또 다시 매물을 들이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들이 공격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지역들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일반인들이 임장 가면 중개업소를 한 군데만 들리겠습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들리게 되면 집주인은 고객은 한 명 왔다 갔는데 전화는 5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세가 많구나. 나는 나중에 팔아야겠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통화량에 대한 문제, 또 장기금리 하락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 구성원, 경제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다 보니까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있는 시장 판단은 이 정도로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분위기를 많이 느끼냐면 전 국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본인들이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하도 여기저기서 말을 해대니까 많은 분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건지 떨어지는지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찾고 또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니까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